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.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법 인덱스 만들기입니다. 우선 인덱스란 뭔지, 그리고 왜 인덱스를 만들어야 할지 목적부터 보고 가시도록 할까요?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런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완성본 한번 훑어보시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덱스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덱스란 중요한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놓은 목록입니다. 근데 이게 저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고 왜 필요할까요? 저희 앞에 3개의 영상에서 법 공부 같이 해보셨지만 가지가지 뻗어져 나가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별표라든지 별지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한 번에 찾기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업무에 필요해서 어떻게 한 번 찾기는 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 다음에 기억력에 의존해서 찾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가 커지겠죠. 그래서 법 공부할 겸 나를 잡으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첫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인덱스로 만들어 두면은 향후 미래가 편해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. 그럼 인덱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사실 개개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인덱스에 들어갈 내용이 다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가정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함께 공부해 볼 겸 요거를 예로 들어서 인덱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저번 영상과 함께 법 공부 쭉 하시고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한 내용들 추가로 인덱스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행규칙의 1조부터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5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법 4조 1항 그리고 2항에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에 있다고 해요. 이 4조가 뭐냐면은 저희 저번 시간에 식품표시광고법 배우면서 봤었던 요 내용인데요. 여기 2항에는 아예 요런 내용들을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적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본 총리령이 요 시행규칙이고 이 시행규칙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또 별표로 남긴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별표 2부터 열고 정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. 별표 2를 열어보니까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표시사항이 이렇게 2개의 성격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식품이라면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따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 이렇게 2개로요.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를 위한 중요 키워드만 잡아보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왼쪽에서는 제품에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내용이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아스파탐이 있는 경우 또는 습기 방지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경우 어떤 문구 표시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2가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이상사례 신고는 1577-2488 적으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물론 이 키워드는 개개인의 업무 범위마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표에 집어넣습니다. 가장 왼쪽에는 법령 이름 그리고 그 위치를 적어주시고 오른쪽에는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핵심 키워드만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추후에 이상사례 신고가 어디에 있던 내용이었지? 어떻게 표시해야 했었지? 라고 헷갈리실 때 이 인덱스를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별표 2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그 후 나머지 별표 3도 정리하기 위해서 열어봤어요. 제가 보기에 건기식과 관련된 내용은 별표 3에서 한 이런 5꼭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별표 2와 마찬가지로 5개의 키워드로 이렇게
정리를 해놨고요. 이렇게 정리한 키워드를 아까 만들었던 표에 붙여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별표 3 내용을 잠깐 공부할 겸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우선은 이제 포라든지 PTP라든지 이렇게 나달모음해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잖아요. 그럴 경우 그 나달모음의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하라는 내용이 별표 3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표시 같은 경우는 한글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여기 쓰여 있는 거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뭔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실 거니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표시사항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경우는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되나 봐요. 그리고 그 글씨 크기의 장편과 자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. 표시사항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아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시 시행규칙으로 돌아와서 6조 영양 표시를 보시면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. 이 별표 5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. 다음에 건기식 표시기준 영상에서 배우시겠지만 영양 성분 표시할 때 이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요. 저희 제품 광고들 보면은 비타민C 100% 함유, 1000% 함유 이런 광고물들을 많이 보셨었죠? 그럴 때에도 여기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잡고 보통은 말해요.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찾을 때 별표 5로 오면 되겠구나 하고 인덱스에 기록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8조에 보시면은 광고의 기준이라고 나오는데요. 별표 6을 열어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. 이거 저번 시간에 식품표시광고법 배울 때 본 내용이긴 한데 다시 보자면은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포함이 되겠죠. 요거를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과 제조업소명, 그 다음에 판매업소명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표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 제품 광고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얘도 인덱스에 넣어보기로 해요. 그래서 아까 별표 5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넣으니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대한 인덱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인덱스가 하나 있으면은 업무하시다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? 이 시행규칙뿐만이 아닌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법이라든지 다른 고시들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에 필요한 법 인덱스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, 공유하실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